여러분 혹시 AI 경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가장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기술 대결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전체 기술 생태계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른바 스택 전쟁이죠. 오늘 그 복잡한 전쟁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우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AI 서바이벌 현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모델 개발 너머에 있는 진짜 게임, 바로 AI 스택이라는 게 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물리적인 기반은 또 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가 바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래서 과연 미래 승자는 누가 될 건지 거기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군비 경쟁? 이게 말로만 듣던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지금 아주 흥미로운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 바로 한국으로 먼저 가봐야 합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은요, 실리콘밸리랑은 좀 다릅니다. 뭐랄까, 한두 개 기업에 모든 걸 맡기는 대신에 마치 올림픽 국가대표 뽑듯이 여러 팀을 경쟁시켜서 그중에서 최강의 AI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네, 정부가 여러 컨소시엄에 정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든요. 근데요, 여기에는 진짜 살벌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6개월마다 생존을 걸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만 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극한의 경쟁을 시켜서 최고의 결과물을 쥐어짜내도록 거의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이게 단순히 누가 더 큰 모델 만드나 하는 경쟁이 아니라는 게 확 드러나죠? SK텔레콤처럼 아예 중국이나 프랑스랑 맞먹는 거대한 스케일로 승부하는 것도 있고요. LG처럼 효율성에 집중해서 오픈웨이트 분야 1위를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접근성을 강조하고 업스테이지는 가장 한국적인 AI를, NCAI는 아예 제조업 같은 특정 산업 분야를 파고들죠. 그러니까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AI 전쟁의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모델 개발 경쟁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와, 그럼 모델만 잘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건가? 하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모델은요, 거대한 빙산에 그냥 수면 위에 드러난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전쟁, 진짜 승부는 그 물 아래 숨겨진 전체 기술 스택, 이걸 과연 누가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AI 스택, 그러니까 AI 전쟁의 전체 전장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합법적이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부터예요. 그 다음엔 GPU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AI가 이상한 소리 안 하도록 인간의 가치에 맞게 길들이는 정렬 기술도 있어야 하고, 이걸로 실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까지, 이 모든 단계를 다 장악해야, 그래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RAG라는 기술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가 막 소설 쓰는 거, 그걸 환각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막는 기술이에요. AI한테 네 마음대로 대답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문서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서 대답해 라고 강제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이나 공공기관처럼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출처가 명확한 팩트가 생명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AI 스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근본적인 계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화려한 코드를 실제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세계, 바로 전기, 냉각 시스템, 그리고 땅과 건물, 즉 부동산의 세계입니다. 40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55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소프트뱅크가 데이터 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굴리는 디지털 브리지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쓴 돈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에요. AI의 미래가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리는 물리적인 기반에 달려있다는 데다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베팅을 한 겁니다. 이 거래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디지털 세상의 부동산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산업의 핵심 공급망으로 보는 거죠. AI는 더 이상 그냥 코드 쪼가리가 아니라 막대한 물리적 자원을 먹어치우는 공장 같은 산업이고 결국 그 공급망을 통제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소프트뱅크가 왜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직접 사지 않고 그걸 운용하는 투자 회사를 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그냥 건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네트워크, 앞으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 딜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걸 개발하고 운용하는 전문 인력. 한마디로 미래의 AI 데이터 센터를 찾아내고 자금을 조달하고 짓고 운영하는 이 시스템 전체를 원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고기 몇 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 아니 어장 전체를 통째로 사들인 거죠. 자, 지금까지 모델 경쟁이다, 데이터 센터다, 뭐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런 글로벌 경쟁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공공부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되게 복잡하고 느리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야 있죠? 바로 세금 관련 분쟁 처리 같은 거요. 바로 이런 곳에 AI가 도입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먼저 AI가 50만 건이 넘는 방대한 법률 문서를 싹 다 학습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AI가 관련 판례나 법규를 착착 찾아주는 거죠. 심지어 공식 답변서 초안 작성까지 도와줍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AI가 안내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동무해주는 챗봇 수준이 아닌 거예요. 모든 단계를 법적인 근거 위에서 처리하게 만들어서 일처리 속도와 정확성, 일관성을 모두 높이는 아주 강력한 업무 도구인 셈이죠. 자, 두 번째는 쇼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방식이요. 아마 조만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클릭하고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그냥 AI한테 명령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고 가격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2026년쯤 되면요.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말만 하면 돼요. 야, 다음 주에 런던 가는 비행기 $800 안 넘게 복도 쪽 자리로 하나 구해줘. 이렇게요. 그럼 AI가 알아서 다 찾아서 결제까지 끝내주는 거죠.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결제 기업들이 이미 2026년을 목표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보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이 다음에 사게 될 자동차, 그 대시보드 안입니다. 이 BMW 사례를 보면 정말 재밌는데요. 삼성이 어떻게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를 내는지 딱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두뇌에 해당하는 칩은 삼성전자가 만들죠. 눈에 해당하는 스크린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심장에 해당하는 배터리는 삼성 SDI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하는 디지털 조종석과 오디오 시스템은 삼성이 인수한 하만이 설계하죠. 어때요? 그냥 부품 하나 납품하는 게 아니라 칩부터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더 이상 그냥 굴러가는 기계가 아니라 바퀴를 알린 초고성능 컴퓨터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렇게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 게임의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과된 AI 기본법을 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째, 국가 전체의 AI 전략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요. 둘째, AI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셋째, 이게 중요한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먼저 AI 기술을 사주는 첫 번째 고객이 되어서 시장을 키워주자는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취약계층도 AI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그냥 개별 기술 프로젝트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건 유럽연합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과도 비슷한 방향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맨 꼭대기에 있는 AI 모델부터 저 밑바닥에 있는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에 미치는 실제 영향까지 AI 스택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뭘까요?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AI 경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똑똑한 모델? 아니면 가장 거대한 인프라? 그것도 아니면 가장 명확한 규칙? 아마 정답은 이 셋 중 하나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얽히고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서로를 밀어주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읽어내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다가오는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요?